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진행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왜냐? 저희 파트너인 얼수무당 박지훈 변호사가 이게 본업인지 부업인지는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재판 때문에 오늘 부득이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천기 누설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천기 누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막내 작가 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대타입니다. 더막갑니다. 네, 천기 누설에는 첫 등장이시지 않습니까?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일단 부담이 큽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박 변호사 안 나오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서운해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래요? 그 얼수무당의 빈자리가 클까봐 걱정이지만 그냥 뭐 오늘 한 번이니까요. 그냥 제 캐릭터대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냥 원래 근데 대타로 했다가 그냥 꿰차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건 됐고요. 그냥 그 이게 존재감을. 유튜브니까 약간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본방에서 약간 억눌려 있다가 유튜브니까 약간 마음이 편해졌고요. 예. 네, 뭐 얼수무당이 없어서 서운함이 크시겠지만 그래도 또 청기누설은 제2비의 청기누설 들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귀 기울여 주시고 네. 지금 좀 저조하시네요. 입장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함께 네.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본격적으로 청기누설 하기 전에 예. 질문이 들어와서 또. 요거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질문 나면 무서워갖고 또 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경청님, 예. 종배형 진짜 배가 거의 안 나왔네요. 비결이 뭡니까? 요거부터 청기누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있잖아 유튜브가 너무 싫어. 근데 어떻게 배를 보셨지? 배가 나오나? 갑자기 숨을 못 쉬겠네. 숨을 못 쉬게 호흡에 곤란생겨. 배가 안 나오긴 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배 나와서 죽겠는데 지금 네. 내장 비만이 갈수록 심해져가지고 비결은 없는 걸로. 그냥 운동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죽어라고 뛰고 죽어라고 걷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도 안 들어가. 그래도 이건 더 뛰세요. 나이살이야 나이살. 더 뛰세요. 더 뛰세요. 죽으라는 거예요 지금. 무릎 인대나 이런 거 관절도 생각을 해야 요거 재밌다. 막 혼내킬 수 있어서 좋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청기누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오늘 어떤 얘기 하실 거예요? 보궐선거 후에 도드라진 정치 추댕의 양상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사례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하나는 어제 JB타임스에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국민의힘 시도지사들 독수리 오영재가 공식과 동결 요구했다. 어제 전해드린 바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사례고 다른 하나의 사례는 뭐냐면 김오란 방역기획관 임명에 대한 공격. 요게 되겠습니다. 야당의 정치투쟁이라고 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건 빼고 요 두 개를 고르신 이유가 그거하고 지금 제가 언급한 두 개의 사례는 약간 좀 결이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대여 대치 구도 속에서 야당이 선공에 들어간 케이스이기 때문인데요. 두 개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이래서 문제다. 니네가 문제야. 이런 화법으로 대여 공세에 나선 케이스라는 거죠. 반면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여당과 충돌하게 되겠지만 아직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의 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게다가 아직도 행위가 개시되는 건 아니잖아요. 뚜껑이 아직 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일단은 요거는 놔두고 두 개의 사례만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쉬운 말도 좀 어렵게 하시는 특징이 있으시니까 제가 세 개 들었고 뭘 어렵게 얘기하는데 뭘 두 사례를 주목하는 이유를 다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야당의 정치투쟁 방법을 읽을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인데 그게 참 재미난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향인데 두 사례 모두 민생에 얽힌 문제입니다. 자, 공시가는 부동산에 얽혀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김오란 요인은 뭐하고 얽혀 있습니까? 방역하고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민생을 정치투쟁의 주 공격 방향으로 상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방향 설정을 한 다음에 칼을 집어드는데 찌르는 지점이 어디냐? 똑같아요. 혈을 노리고 있습니다. 혈. 네. 무협지 보면 다 나오는 건데. 제가 무협지 잘 안 읽어가지고. 혈을 제압당하면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잖아요. 뭐 그거는 영화에서 봤어요. 봤어요? 네. 그 혈이에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힘 안 들이고 누를 수 있고 여당 입장에서는 한 번 들리면 꼼짝하기 힘든 혈. 야당은 지금 바로 이걸 노리고 있다. 그 혈이 뭔데요? 한번 봅시다. 공시가부터 그 말씀을 드리면 야당이 노리는 혈은 정책 노선이 아니에요.
여권이 추진하는 공식화 현실화 그 자체가 옳다 그러다는 얘기는 가급적 안 하고 있어요. 그건 공격하지 않으면서 공식화 현실화 과정의 문제점 내지 실수를 문제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파트인데 어디는 공식화가 높고 어디는 낮은 게 뭔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네. 이런 걸 지금 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섞습니까? 차라리 공동주택 공식화 결정권을 지자체에 넘겨라.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종합하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정부는 무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잘 모른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야당은 이런 공격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냐면 민생과 유리된 정부. 민생을 잘 모르는 정부. 그렇죠. 이걸 부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김호란 방역기획관은요? 이 문제에서 야당이 노리는 혈은 이건 의도예요. 의도? 첫 번째 게 정부의 능력이라면 이건 의도인데 네. 이 의도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옳고 그름은 이야기하지 않겠고요. 뭐가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야당의 의도를 갖고 하는 얘기니까 거기를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질병관리청이 중심이 돼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방역전선에 쓸데없는 상전을 만들므로써 혼선을 일으키려 한다고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뭐를 섞고 있냐면 김호란 기획관의 전력과 정치 편향성을 끼워놓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백신 조달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서 헛발질을 했던 사람 아니냐. 네. 거기다가 남편이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총선에 출마했던 사람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은 민주당 편향적인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김호란 방역관을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도 무능한 정치인으로 덧칠을 하고 있는 거죠. 정치인으로.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써 청와대 인사의 목적을 본래의 방역이 아닌 다른 것, 즉 정권 안위 차원으로 몰아가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청와대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방역을 쥐락펴락하려고 김호란이라는 사람을 앞세운 것이다. 네. 그래서 청와대 의도는 뻔한 거다. 방역에 집중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다른 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다. 정치적으로 접근한 거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함으로써 민생을 해치는 정부의 모습을 부각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앞에 그 공식과는 민생과 유리된 정부, 민생과 떨어져서 민생을 잘 모르는 무능한 정부 얘기를 했던 거고 네. 김호란 방역기획관은 민생을 해치는 정부. 민생을 해치는 음흉한 정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야당의 그냥 그렇죠. 해석 아니에요? 일반적인 바람? 그렇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잘 봐야 되는데요. 야당이 왜 이 두 사례를 집어들었는지. 그건 뭐냐면 거기에는 판이 깔렸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필요 조건 때문인데 네. 180도 다르지만 결국은 똑같은 필요 조건이 형성이 됐다고 야당은 보고 있는 거죠. 뭐냐? 네. 공식과의 경우를 놓고 보면 국민의 불신이 폭넓게 깔려 있다고 야당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과 산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불만이 많다. 이런 정서를 보궐선거에서 확인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굳이 정면 공격할 필요 없이 그 불신감을 자극하기만 해도 정치적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불신을 타고 야당이 그렇죠.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거구나. 그렇죠. 그러면 김호란 방역권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정반대로 불신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신뢰를 타고 가는 거죠. 네. 근데 그 신뢰가 뭐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신뢰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정은경 청장이 있는데도 김호란을 방역기획관에 앉혀? 그러니까 상전 노릇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정은경 그 청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거꾸로 김호란 방역기획관 임명에 대한 불신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키우는 거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방역기획관과 질병관리청, 김호란과 정은경, 그다음에 정치인과 전문가 이런 대립구도 속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신뢰의 대상을 끌어들임으로써 불신감을 키운다. 그러니까 전략은 알겠어요. 전략은 알겠는데 이게 먹힐 건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칫 그렇죠. 역풍이 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건데요. 야당의 공격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후위 공격이라는 겁니다. 후위 공격?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시행돼서 되돌리기 어려운 문제를 뒤에서 치고 있는 거예요. 뭐냐? 그래서 부담이 적은 건데 정부를 기둥에 묶어놓고 툭툭 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되치기를 당할 염려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거라고 이제 보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일종의 치고 빠지기식 게릴라전인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정부로부터 내지 여당으로부터 되치기 염려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뭐 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후위 공격, 뭐 일종의 치고 빠지기식 게릴라죠. 뭐 모든 전략적인 단어는 다 갖다 쓰시는 거 같아요. 전략적인 단어가 고급 언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야당의 공격이 먹힌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정부는 그렇다고 쳐도 그러면 여당은 대응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까 야당의 정치 투쟁이라고 했으니까 이에 대응하는 여당의 정치 투쟁도 같이 점검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같이 봤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좀 아니다. 아니다. 형편없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박하시네요, 좀. 네. 왜 제가 이렇게 그 평가를 하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김호란 방역관의 경우로 봅시다. 다른 건 몰라도 백신 조달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결과론이에요. 그잖아요. 네. 게다가 김호란 기획관 혼자 고집 피우면서 주장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시선 집중을 비롯해서 그때의 인터뷰를 한번 뒤져보세요. 똑같은 주장을 했던 전문가 수두룩복복하게 많았어요. 그잖아요. 네. 자, 헌데 김호란을 콕 집어서 마치 원흉인 것처럼 지금 야당은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네. 백신 수급에 차질을 빚은 원흉인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당이 이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한다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뭐 옹호하는 발언들을 몇 명은 하긴 했죠. 근데 그 발언이라고 한 것도 저도 봤는데 네. 방송에 고정 출연하는 여당 의원이 네. 고정 출연한 자리에서 질문하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의무 방어전 차원에서 했던 이야기. 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당이 여당으로서 전략적이고 조직적 차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팩트 싸움에서 밀리는 게 아니라 팩트 싸움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안 할까요? 자, 아주 좋게 내지 선의로 해석을 하면 전략적 판단 때문이다라는 추정은 일단 성립이 돼요. 뭐냐면 맞대응을 해봤자 본전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땐 그랬다라는 논리로 대응을 하면 결과론에 대응하는 논리는 가장 쉬운 논리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논리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대응을 하면 야당은 이렇게 되물어 끓을 거죠. 그럼 지금은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은 문제가 있어요라고 그럼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맞대응을 해봤자 본전이다. 그래서 괜히 야당의 공세에 휘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건 되게 좋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전략적인 침묵이다. 그렇죠. 되게 좋게 해석을 한 건데 진짜 실상이 그런 거냐는 또 다른 문제겠죠. 응? 자. 진짜 실상은 그게 아니라 누구 하나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대응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무논리가 문제이기 이전에 무기력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대응할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가. 그럼 공식과는요? 이건 좀 성격이 다른데 대응을 하고 있죠. 네.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핀트가 달라. 핀트가 달라? 자, 당 부동산 특위를 꾸려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발표했죠. 네. 근데 문제가 있는데 어제 JB타임스에서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여당의 이런 접근법은 노선 조정이에요. 그잖아요. 네. 큰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야당은 노선이 아니라 실행 능력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식과 현실화라고 하는 방향을 때리는 게 아니라 공식과 현실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사례를 집어서 탁탁 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그렇죠. 묻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야당은 능력을 치고 있는데 여당은 노선을 만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은 흐름을 치는 게 아니라 빈 구멍을 치고 있는 건데 핀터가 지금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당이 노선을 조정하더라도 이런 공격은 지속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돼버리면. 왜? 완벽한 정책이라는 것은 없어요. 정책에는 항상 찬반이 갈리게 돼 있고 그잖아요. 네. 항상 빈 구멍은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제기하는 것은 빈 구멍을 왜 100% 못 메우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메우려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는 것들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느리다라는 거예요. 굼뜨다라는 거죠. 속도가 느리다. 그렇죠.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특위를 꾸려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정기국회 전에 정리된 입장을 내놓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한가한 세월이냐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감안해 줄 거는 뭐냐면 여당과 야당의 차이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여당은
국정의 동반 책임을 져야 되는 정당이다 보니까 보통 행정부하고 같이 조율을 해야만 돼요. 네. 그잖아요. 네. 야당은 그런 과정이 없잖아요. 바로 직공이 가능하죠. 그렇죠. 속도전이 가능한데 네. 여당은 행정부와의 조율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당의 정치는 행정 정치를 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거는 정책을 수립할 때의 이야기고 지금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정책 내용을 잡는 게 아니라 정치 투쟁에 있어서의 문제잖아요. 그잖아요. 네. 정책으로 어떻게 치고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여당은 어떻게 정책으로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니까 여기서 행정부 이야기가 나올 이유도 없어요. 신속한 대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여당의 무기력 내지 무능력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대충 뭐 감이 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청기누설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뭐 노선이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문제다. 네. 지난주 청기누설 제가 그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분석의 연장선상에서 사례를 갖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더 이상 안 할게요. 꽃타령도 3-3번이라고 되풀이하면 저도 입 아파요. 듣는 사람도 귀 아프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고 네. 하나만 따로 떼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게 뭔가요? 자, 민주당 일각에서 언론 개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죠 지금. 네. 언론의 보도가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장의 옳고 그름 찬성 반대 이전에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민주당의 논리 구조에 큰 맹점이 있다는 점 하나만 얘기를 하겠는데 맹점? 예. 네. 뭐냐? 민주당은 언론이 문제라고 하면서 언론에 대해서 과하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 기대를 하고 있다고요? 예. 이게 또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부조하잖아요. 네, 안 맞는 소리죠. 욕하면서 기대하고 있다라는 건데 네. 자, 한번 봅시다. 언론이 왜 야당의 주장만 키우면서 여당의 주장을 죽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네. 언론이 왜 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 중계 방송만 하냐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죠. 네. 근데 민주당의 이런 주장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여당도 주장을 내세우고 있고 팩트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우리도 팩트를 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제시하는 팩트는 얘기 안 하고 야당이 주장하는 팩트만 키우냐? 왜 우리 건 안 실어줘? 이런 거잖아요. 네. 간단하게.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제기하는 문제는 뭐예요? 안 그러고 있다는 거지. 민주당이 뭔가 대응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지. 팩트 체크를 안 하고 있다. 자, 오늘의 사례인 김호란 그 방역기획관과 관련해서 어떤 팩트와 어떤 논리를 제시를 했나요?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그렇잖아요. 공식과 현실화라고 하는 방향 말고 공식과 현실화 과정에서의 잘못된 선정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지금 당 입장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제가 과문해서 못 찾았다면 제가 정정할게요. 아니 그럼 최소한 대립구도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언론계 선의하는 예를 들어서 실탄 공급이라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그러니까 여기는 키우고 여기는 죽여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걸 안 하면서 언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사하고 발굴해서 언론에 던져줘도 언론이 쓸까 말까 할 판인데 그런 작업은 하지 않으면서 언론은 왜 야당 편만 드냐고 말하면 그게 먹히겠냐고요. 언론의 선의 또는 언론의 성실 이걸 너무 과대평가 아니냐 그잖아요. 네. 그다음에 언론의 어떤 뭐냐면 이 탐사 정신을 너무 과하게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건 뭐냐면 이 이야기를 거꾸로 돌리면은요 정반대로 자신들의 무능 내지 안위를 나태를 과소 진단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자, 오늘도 좀 여당에게 질책을 하고 있는 JB. 저는 양쪽을 지금 머털도사긴 양쪽을 한데. 공정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또? 왜 몰아가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당의 메시지 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저 그렇게 얘기할 이건 무슨 어떤 정책을 수립할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제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그잖아요. 어떤 노선으로 갈 거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한때 국민의힘을 두고 봉숭아 학당이라고 불렀어요. 중구난방식으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다가 온갖 혼선을 연출했고 그게 악재로 작용했던 수두룩박보한 사례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기억에 이제 쫙 도열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현상이 확 줄었어요. 한번 되돌아보세요. 개별적인 목소리를 내더라도 소속 의원들이 개별적인 목소리를 내더라도 큰 방향에서 이탈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그 방향에 올라타서 내요. 그러니까 누구는 카누 타고 누구는 돛담배 탄 것 같아도 결국은 같은 조류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승 효과를 발생을 시켜요. 네. 소속 의원들의 개별 플레이를 하더라도 그게 어깃장과 혼선 혼란이 아니라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차원으로서 그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여당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대남 대책에 대해서 어떤 양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까? 개별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죠. 저 오늘 여기서 평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당이 뭐 조율된 게 있습니까? 없죠. 네.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이 제어도 못해요. 그 얘기를. 왜? 당의 입장 이런 거다는 것 아예 없으니까. 그잖아요. 네. 이렇게 되어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중구난방이 되어버리면 언론은 또 열심히 쓰겠죠. 네, 그러면 그걸 갖고 언론 탓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한번 제가 반문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지난주 청기뉴스 제가 이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뭐냐면 함구령 그래서 이하천식의 어떤 함구령 이런 거 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봉건적 방식으로 이미 지난주에 저는 지적한 바가 있어요. 네. 이거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죠.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예, 뭐 그렇죠. 입을 막는 거니까. 그렇죠. 제가 강조한 건 질서인데 그리고 이 질서를 수립하는 방안은 민주밖에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네. 뭔 말이냐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공감과 동참이라는 거죠. 이것만이 대책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나타나는 문제는 소속 의원들이 공감하고 동참하고 말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 차원에서 정립된 게 없어요. 정립된 게 없으니까 무슨 공감할 거리가 없는 거고 동참할 거리가 없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여당의 행보가 엄청 굼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굼뜬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에서 도태됩니다. 네. 정치적으로도 도태가 되는 거죠. 바로 이 대목에서 현실 진단을 새로 할 필요가 확인이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민주당이 약간 지도부 교체 시기니까 뭔가 일사불란한 모습이 좀 나오기 힘든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게 이제 저 그런 특수성 분명히 있죠. 네. 지도부 교체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러면 보궐선거 이후에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냐. 물론 지금 제가 드렸던 그 사례는 보궐선거 이후에만 한정해서 이제 드렸던 부분인데 네.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더라도 비슷한 양상은 계속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시가 문제만 하더라도 그것이 보궐선거 전부터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네.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네. 그럼 뭐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누누이 계속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야당의 보선 승리를 두고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반사이익 덕분이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이 좋아서 뭐 찍은 게 뭐 7%밖에 안 된다. 뭐 어제는 또 3%가 또 나왔다는 여론조사도 있던데 저는 그 큰 틀을 그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그게 평가의 전부는 아닐 수도 있다. 저는 조금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어느 순간에 봉숭아 학당 같은 면모가 많이 줄었다. 그럼 그것도 일정하게 요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거를 평가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정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어떤데? 이거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투입 대비 산출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가면 사례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정비례하게 돼 있다. 네. 그런 거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머털도사가 얘기를 한 게 그래서 언론이 문제 없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뭐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언론 편 든 게 아닌데. 네, 언론 편 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설동경님이 여당이 기사를 줘도 취사 선택해 하는 게 언론 아니냐. 왜곡 보도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머털도사에게 물어보시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왜곡 보도라고 하는 것들을 그럼 민주당이 비판을 할 수 있죠. 정당도. 그렇죠. 비판의 자유는 있죠. 그러면 비판의 근거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왜 그러면 우리 입장은 안 써줘라는 이야기가 되려면 우리 입장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제시했던 반박 근거는 왜 그러면 니네는 그 보도를 안 하는데 왜 축소하는데라고 이야기해서 뭔가 제공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언론이 문제 없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멘트는 좋아요. 네. 네, 아니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읽어드렸고, 예. 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좀 나눠주고 계신데 역시 얼쑤무당의 빈자리가 큰 것 같아요. 뭔 소리 지금 동접자가 좀 저조한데 오늘? 그래요? 오랜만에 유튜브에 왔는데 많은 분들이 반겨주셔서 그것도 감사하고요. 예. JP킴님이 와 더마카 반가워요. 그러니까. 정대환님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 더마카님 출연료 더 줘야 할 것 같아요. PD님 듣고 계시죠? 안 보고 있는데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저 들어가라고 그래서 들어왔는데. 예. 그리고 장호근님, 더마카님 천기누설 나오면 얼굴 공개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왜 안 해요?
저는 신비주의니까요. 예. 가장 운 좋은 사람님 더마카 성우 아니냐? 누구는 개그우먼 아니냐라고 하시던데. 그래요? 시선 집중 작가입니다, 여러분. 네. 네, 그리고 가이버님 야당의 공격 잘 먹혀요. 선거 때 우리가 봤잖아요. 먹힐 것 같다는 분이시고요. 기도님 이런 공격이 먹히고 확산되는 현실이 슬프네요. 180석으로도 무기력하면 점점점 어쩌란 말이냐 이런 거죠. 네. 당신 또한님은 대응하면 스스로 면죄부 준다고 할 테니 대응을 못하는 거 아니냐. 글쎄요. 아니 스스로 면죄부 준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 정당은 어차피 이제 그 입으로 정치하는 거잖아요. 80%는. 입으로 정치하는데 입으로 50하고 행동으로 50 해야지. 그렇게 할까요? 그럼 네. 80은 취소, 50이라고 치고.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 정치행위의 상당 부분은 말싸움이에요. 뭐 그렇긴 하죠. 예.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면죄부 주는 게 아니죠. 자기의 정당성을 어필하는 거죠. 국민에게. 네. 그런 네. 거잖아요. 그다음에 상대의 부당성을 부각을 시키는 거고. 정치의 기본 아닙니까? 사실 그거는. 더 열심히 말해라. 더 열심히 네. 팩트 체크하고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대는 이슬림이 민주당 이런 식으로 하면 대권 넘어갑니다. 정신 차려요. 네. 해주셨고 포이 에마님이 늘 엄중 더 살펴볼 것이 있어서 핑계대다 대권 넘겨준다. 이런 걱정들을 좀 지금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루루 아빠님은 민주당 정신 차리게 채찍질 해줘야 합니다. 하셨고 백기리님 야당은 정책도 없고 공격만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공격을 지금 잘하고 있다. 옛날보다 일사불란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저는 그래서 얘기했죠. 그 정치 투쟁의 사례, 그죠? 정책 투쟁의 사례가 아니라 정치 투쟁의 사례 두 가지 뽑아서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야당은 예를 들어서 정책 갖고 그 싸우는 데는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건 야당이 갖고 있는 한계. 네. 그 야당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제에서 야당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은 여당과 그 집권 세력을 한편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주된 기능이라고 그건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야당이 치고 왜 야당은 책임감 없이 치고 빠지기만 하냐는 얘기를 사실은 저는 별로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야당을 편들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찌 본다면 야당의 존재 자체가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는 건데 다만 그 치고 빠지기가 정당한 차원에서의 치고 빠지기냐 아니면 부당한 논리를 앞세운 치고 빠지기냐는 전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당이 볼 때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왜 대응을 못하냐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남쪽 바다님이 본디 야당은 공격이 주임무, 여당은 수비가 주임무라고 해줬는데 네. 그 수비도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선마을 냥이네님이 민주당은 싸움꾼이 필요하다. 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싸움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냥 입으로만 싸울 거냐, 팩트를 쥐고 싸울 거냐,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푸른바다 거북님이 믿고 듣는 분석 제비의 정치평론 인정한다 해주셨지만 제비가 아니라 제이비. 제비라고 보내주셔가지고 저는 그대로 읽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머털도사였는데 맞아. 천기누설 때는 머털도사. 부캐를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 부캐는 많으면 좋은 거예요. 부캐 부자. 돈도 없는데 부캐라도 많아야죠. 야 정말 참 찌르고. 네. 유튜브는 요런 서러워서 맛으로, 방송 못하겠다. 유튜브는 이런 맛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야 진짜 본방 가갖고 입이 근질거려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니까요. 본방 재미없더라고요. 본방. 아니 농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뱃살 얘기했더니 다들 내용은 안 들으시고 뱃살 얘기를 또 계속 보내주셔가지고. 지금도 빨리 끝내야 돼. 숨차 지금 숨 쉬는데 조절했더니 숨차 죽겠어. 진짜요? 지금 배 안 나와요. 숨 편하게 쉬세요. 지금 복근에 힘 팍 주고 있거든 지금. 이사야님이 종배님 인격이 없으시군요. 뭔 말이야? 아이 뱃살은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또 모른 척하셔. 너 진짜 그런 뜻이었어요? 네. 예. 그리고 아내근님은 윗몸 일으키기 하시라고 그러면 뱃살 빼는데 좋다고 팁을 또 주셨습니다. 허리 안 좋대요. 또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저는 본방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7시 5분 JB 타임즈도 많이 들어주세요. 네, 오늘 뭐 얼수무당 존재감이 싹 사라져 버렸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얼수무당님 내일은 꼭 나오세요. 내일은 또 얼수무당하고 김태현 변호사가 함께하는 또 이제 사법 논담. 네, 사법 논담. 그것도 재밌어요. 발음이 어려워. 사법 논담. 네.
사법 논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박지훈 변호사가 출연하시니까요.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은 더마카 특별 출연했는데 괜찮았습니까? 네, 반응들이 괜찮으셨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청기누설 마무리하고 더마카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출연료 조금 더 주시겠지?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